오늘 지금 제목에 공지한 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설 및 전략 노하우 라이브 토크쇼, 오늘 이구희 공인중개사님이랑 그 은현주 공인중개사님 모시고 첫 번째로는 그 두 분의 수험생활 성공기를 얘기하면서 합격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과목별 공부 노하우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일단 간단하게 그 이구희 공인중개사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에 좀 있다가 사업을 좀 진행하다가 또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서 29회 1차, 30회 2차를 해서 지금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은현주 공인중개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회 합격생이고요. 지금 현재는 육지 부동산 중개 유한 회사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급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은연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테마를 나눠보자면 그 이구희 공인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셔서 합격한 케이스이시고, 은현주 공인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속성으로 합격한 케이스예요. 동사 합격하신 케이스입니다. 이구희 공인중개사님부터 몇 회 합격생이신가요? 29회 때 1차, 2차를 다 봤고요. 네. 근데 1차만 되고 네. 2차가 안 돼서 그 다음해인 30회. 네. 재작년에 이제 2019년에 네.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은현주 공인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31회 네. 가장 최근에 합격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비교적 최근에 합격하셨기 때문에 네네. 요즘 뭐 시험 트렌드나 이런 거에 그 적합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질문 하나. 네네. 에이미 림님이 네. 짧은 시간이었으면 비중을 나누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1, 2차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이거 대답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한 번에 동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을 중점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중개사법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점은 그렇게 뒀지만 다 같이 공부를 했고, 공법은 막 마지막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여기서 버릴 거 몇 개 있냐, 뭐 국계법, 도정법, 도계법 뭐 이런 것 중에서 내가 버리고 딱 3개만 들고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파트가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저 시험 볼 때 90 몇 점, 중개사법이 90 몇 점 나왔는데 그 공법이 37점 나온 거예요. 그래? 저 말고, 네네. 저 다른 말고, 분, 예. 그렇게 버린 분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축법이 저 때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건축법이. 근데 이제 건축법 버린 분들은 괜찮은데 건축법에 올인한 사람들은 다른 부분 파트가 쉽게 나왔는데 그것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확률들이 있으니까 저는 공법 같은 거는 지금 45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 꼭 한 번씩 책 보는 거 추천. 네, 왜냐면 이게 너무 10개 많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공법? 1시간씩 한 파트를? 네네, 한 번씩. 건축법이나 국계법이요? 네네. 계속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대한 양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욕심은 내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내 머릿속에 익힌다.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시험장에 앉으면. 체계적인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과목을, 그 다음에 저는 하루에 2과목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좀 부동산 학개론 하면 뭐 저녁에는 세법 이런 식으로 좀 오전에 좀 중점적인 과목을 하면 오후에는 조금, 그리고 2차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그렇게 했어요. 이 질문도 있으세요. 그 시험 볼 때 비율대로 하면 1번에서 5번 이렇게 8개씩 나오지 않냐고.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뭐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계산 문제 조금 시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뭐 학원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내가 쓴 답안 중에서 제일 없는 번호를 찍어라. 내가 3번이 별로 없으면 3번을 하고 4번이 별로 없으면 4번을 해라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동안 적은 답이 정답이라는 그렇죠. 전제. 나는 5번을 많이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5번이 별로 정답이 없으면 확률이 낮아지지만 저도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 방법 썼어요. 저 때는
기억은 안 나지만 5번이 별로 없었나? 그래서 못했던 거 5번 찍었는데 네, 다 맞진 맞았어요. 않고 아. 네, 확률 좀 있어요. 근데 그 맞긴 맞잖아요. 사실 네네, 예를 들면 맞아요, 40개면 거의 8개씩 정답이 맞추니까, 예.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찍은 답이 좀 자신 있으면 네, 과감하게 써도 되는 네, 거. 맞아. 그동안 모를 근데 때. 자신이 꼭 있어야 돼요. 네. 그것도 더 5번 썼는지 알고 정답 싸우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네네. 꼭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시험을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45일 남은 시점에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그 수험 생활 할 때? 네, 연주 중에서. 구이님부터 먼저. 저 먼저. 네, 네. 저는 좀 문제풀이랑 그 핵심 요약 그 과정을 인강 들으면서 공법이라든지 네. 그 중개업 실무 그런 걸 좀 실수를 안 하려고 그 전년도에 좀 실수해서 좀 틀린 게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안 하긴 했지만 그 위주로 조금 더 반복해서 다시 들었어요. 인강도 빨리 돌려서 다시 듣고 또 문제풀이도 좀 그 혼자서라도 좀 직접 해봤고요. 시간 좀 정해놨고 해가지고 한 달 반 동안은 주로 그걸 반복해서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반에 좀 그 노트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시험 그 마지막 전에는 2주일 동안 좀 다니면서 그거를 좀 뭐 아침 저녁으로 보고 낮에도 틈틈이 그 좀 전에는 휴가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제 노트를 가지고 중개업 실무 쪽이나 공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직접 만든 노트를 보는 게 많이 도움이 그렇죠. 될까요? 예, 남이 제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들어 준 것도 보는 분들이 진짜 그분들이 천재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쓰면서 했던 게 네. 그 책에 있던 거나 인강에 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뭐 이렇게 제가 쓰게 되면 뭐 빨간색, 파란색 제 위주로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저한테는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주 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45일 남았을 때 40일 남았을 때 저도 문제풀이는 저는 공부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어요.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엄청 문제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법 같은 거는 지문들이 이제 내가 틀리는 부분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그 지문을 눈에 익히면은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정답을 다닥다닥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 바로바로 알아고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 만든 거 막 그런 거 확인하고 공법은 꼭 하루에 1시간씩 꼭 시간 내서 조금씩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암기 양이 뭐 옛날에는 우리가 시험 볼 때 뭐 하루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막 암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개사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차근차근 조금씩 외워놔야 돼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 쌓이는 거지 단번에 많은 양을 한 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씩 외우고 오답 노트는 자기가 본인이 많이 틀렸던 거 특히 민법 같은 거는 할만해요. 왜냐하면 지문들이 나중에 보다 보면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기출문제 하면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는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이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되게 중요해. 그 시간 안에 꼭 다 풀어야 알더라도 못 되는데. 풀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버리는 거 천천히 풀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아마 연주 중개사님처럼 네네. 그 사정이 있어서 늦게 시작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 힘드셨잖아요. 그때 45일 아유 남았을 때. 말도 못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갈아 넣었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늦게 시작한 분들 막 아, 뭐 늦게 4개월, 시작한- 3개월 이게 늦게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저는 또 그 환급 요즘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스피드 단기 합격관에서 아 나 이번에 해서 안 되면 그냥 바로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에 모든 걸 다 갈아 넣겠 나의 모든 걸 다 넣겠다 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하다 보면은 너무 책 던지고 싶을 때가 좀 많긴 하긴 해요. 힘들고 그리고 이제 느껴요. 나만 힘든가? 그래서 나만 이렇게 이 공부가 너무 힘들고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다 어렵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게 늦게 시작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1년 전부터 한 분들도 지금 타이밍에 네네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겠다 이런 분들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다 분들 같이 없어요. 힘들죠. 예. 네. 다 막,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모의고사 점수가 뭐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근데 또 잘 나왔는데 시험장 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구희준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실 때 45일 남았을 때 좀 힘들잖아요.
네, 뭐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죠, 네네. 사실. 그리고 구이중개사님은 사실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처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자율성이 있을 수 네. 있는데 일반적인 진짜 회사 다니는 분들은 네.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포기하고 아, 맞아, 싶고 맞아. 막 이런 그렇죠. 그냥 회사 더 그러면- 다닐까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45일 남았고 만약에 이제 다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 미리 좀 1차라도 좀 공부한 베이스가 있다면은 좀 2차도 조금씩 겹들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 1차만 되면 내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지금 그 은연중에 그 공인중개사님은 네. 동차를 한 번에 하려고 지금 하시신 거고 네. 준비를 하면서 근데 다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네. 만약에 그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조금 2차도 좀 그 간단하게 요약이라도 좀 보시고 네. 한번 시험장 가서 찍더라도 아, 2차 나름대로 봐요? 예 아예 모르고 찍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만 보시고 만약에 지금 약간 거의 백지 상태다 네. 그럼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1차만 봐도 지금 한 달 반이면 거의 무리긴 한데 네. 힘들지.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게 약간 시험이 매년 교차해서 1차가 어려웠을 때는 뭐 2차가 쉽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 부분이 통과해야지 2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이 뭐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의 비중을 무조건 두고 네. 거의 뭐 지금 없는 분들은 100% 둬야겠죠. 2차는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2차도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찍더라도 그러니까 1차의 비중을 100% 두시고 부동산학개론 민법 중에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민법 쪽이나 부동산학개론 둘 다 약하신 분들은 반반씩 하셔야 될 거고 약한 쪽에 좀 비중을 두고 네. 뭐 거기에 60%더 올려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민법도 사실 여러 가지 이해할 부분이 많은데 뭐 어떻게든 판례 위주라든지 좀 약간 그 요약본들이 좀 있는 게 요즘 나오더라고요. 쪽집게처럼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걸 틈틈이 보시고 계속 그 민법 그 인강을 반복해서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암기할 부분도 물론 많지만 그 부분도 좀 간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분들은 부동산학개론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민법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만 네. 좀 조정해서 무조건 1차에 올인을 하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죠. 지금부터 한다면 2차는 예, 예. 계속 버리고 버려야 버려야 되고 예. 어쨌든 1차를 합격해두면 사실 2차만 준비하는 건 되게 널널하게 예, 네, 맞아요. 예. 저는 좀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예.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직장 생활 하는 분이 동사합격 노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많이 무리한 받아요. 도전일 수 회사에서 있죠. 스트레스 예. 받고 막 그러니까 한 무리할 수 있는. 온전히 시간을 공부하는 데만 맞아요. 쏟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회사 생활하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1차, 2차. 네, 나눠서.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중개 수수료 반값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막 공부할 그 기분이 안 난다고. 네, 근데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공부 안 될 때 가끔 유튜브 보면은 네. 뭐 중개업 시작하면 한 달 만에 문 닫습니다 막 이런 거 보고 해서 맞아요. 네, 근데 계속 세상은 바뀔 거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고 그런 거 고민하면 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공부해봐. 지금 당장 목표만을 향해서 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말씀드리면 네. 공인중개사를 해서 꼭 그 주수입이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확하게는 중개 보수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벌 수 부분은 있는 게. 예 실무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있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너무 미리부터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비 공인중개사들 수험생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런 거 지금 이제 45일 남은 시점에 지금 사실 다 힘들 거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하신 짜증나지. 분들도 그렇고 네. 또 재수하신 분들은 재수하신 분대로 실력은 있는데 더 되게 쉽게 떨어지냐?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냥 그것도 떨어지는 운전면허 시험이냐? 시험 약간 같다 이런 게 사람도 있으니까 있어서. 또 그걸 일일이 변명할 수도 없고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래서 만약 저는 참 이게 저는 저 같은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100일 막 합격 때 얘기하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순간 어렵게 느꼈는데 저 같은 사람 보면 또 좀 재수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뭐 제가 특출나게 뭐 아는 것도 없었고 뭐 저는 뭐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저 같은 사람도 단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하신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이 마음가짐을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이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신다면은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금 특히 추석 잘 송편 먹고 이렇게 시간 하루 보내면 안 되고 꼭 그 시간에도 공부 뭐 하트 치고 막 이러다가 아니 이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도 공부를 하면서 좀 그게 안 좋아. 왜 하필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전에 그 추석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네. 이게 또 그 당일 시험장 분위기나 주의할 것 이런 거 이거 아셔야지. 알려달라고. 네. 당일 시험장 분위기가 저는 자가용 타고 갔고 네. 그다음에 시간은 좀 일찍 갔어요. 근데 굳이 일찍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찍 가면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저도 막 요약집이랑 챙겨갔는데 긴장이 돼서 책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험장 분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는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법 어려웠잖아요. 근데 공법 시험 끝났는데 저만 표정이 안 좋고 나머지 분들 해맑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어려웠는데 보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재미로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었던 거고 뭐 맞아요. 이 시험장 분위기가 사실 생각보다 긴장감이 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는. 저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보러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다른 시험보다 좀 되게 월등히 많아요. 많아요. 네. 사실. 회계사 이런 건 그냥 보는 분들이 좀 적을 텐데 공인중개사는 그냥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그 도시락 긴장감 있고 막 그런 싸가지고 분위기가 좀 적다. 네, 막 그렇게 심하게 긴장감 나만 맞아요. 긴장. 네, 맞아요. 다른 분들 소세지 드시고 네, 계시고. 그리고 사실 뭐 부정행위 이런 거에 대한 그 뭐 감시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뭐 긴장감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그냥 안 하는 거고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처럼 막 되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인원이 뭐 또 많이 배출되는 인원이 또 시험이라. 맞아요. 인원이 워낙 많고. 그래서 시간만 잘 조절하시면 네. 그거는 칼 같더라고요. 종원이는 순간 시험지 다 걷어가요. 그 후에 제출하시는 거는 이제 무효 처리되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하니까 꼭 내가 시간 내에 푸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로 내가 시험을 계속 봐보시는 게 그거는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시간 조절에 실패하면 아는 것까지 다 틀리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서. 답안지 좀 늦게 내시고 하면 불려가니까 그 조심하셔야 돼요. 우왕청심원. 성심한 먹는 거 추천하시나요? 저는 그런 시험 볼 때 먹은 적 없어요. 추천하세요? 저는 먹었는데 괜찮긴 했는데 졸릴까봐 좀 겁나서 반 병만 마셨는데 네. 하나도 안 졸렸어요. 나쁘진 않는데 이거는 네. 체질에 따라 다르니까. 네. 목캔디 먹거나 물 마시고 포도당 캔디. 네, 그런 거 먹어요. 포도당 캔디 같은 거 챙겨가서 껌 씹거나 껌 씹다가 체력 안 떨어지게. 네. 그럼 구리중개사님 같은 경우에 2번 시험 보셨잖아요. 네. 그럼 시험장 가셨을 때 뭐 일찍 가셨다던가 뭐 자가용 타고 갔다던가 이런 한 번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저는 그냥 네.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간 거 택시 타고 갔네요. 네. 택시 타고 한 번은 갔고. 별 긴장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서 근데 저는 한 20분 전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5분 10분 너무 가고 또 30분 1시간 너는 한 30분 30분 전에 가면 좀 한 거기 시간에 있을 화장실 잠깐 갔다 올 수 있고 네. 좀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적인 요인은. 그래서 점심 뭐 하여튼 먹으면 나가서 그러니까 시험지 보고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무 힘 빠지지 않게 네. 미리 가서 그러니까 또 미리 가서 막 이것저것 다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 그래도 시험 다른 분도 아시게 이 시험 말고도 뭐 앞에서 사인펜이랑 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요약본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도 보거든요. 가급한 그 마음에. 요약본 저는 그거 다 버려가지고. 저 보면 어차피 더 헷갈려요. 네. 차라리 내가 노트 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몇 개라도 그거 보는 게 더 맞아요. 낫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야, 어디에 픽처가- 뭐가 있는지 막 맞아요. 이런 게 간식만 이렇게 딱 맞아요. 뽑아가지고. 하체 자체도 자기가 찍어서 인쇄돼서 나온 거라서 네. 난 내용은 딱 아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오더라고요. 임신 중에 시험 치셨대. 와 대단하시다. 맞아요. 초코바 김밥. 점심 뭐 먹었는지.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아니 도시락 싸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막 반찬 여러 가지. 근데 저도 솔직히 그 조신의 복덕바 대표님처럼 똑같이 생각이 안 나서 초코바랑 빵으로 때웠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저도. 1차 때는 뭐 2차 같이 봐야 되니까 와이프가 김밥을 싸줬고요. 가서 오. 먹었고 2차 때는 근데
늦게 가거든요. 네. 점심 이후. 아, 그래서 그때는 뭐 그래서- 안 먹고 그러니까 간단히 먹고 아침을 좀 더 간단히 먹고 늦게. 그럼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 음. 시험이 이제 만약에 빨리 좀 끝났어요. 네. 제가 빨리 풀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거 검토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쉬나요? 아 저는 어차피 교체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답안지 옮긴 거 그거 만약에 옮긴 게 잘못된지 그것만 보고 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딱 풀고. 예, 만약에 답안지 제가 잘못 옮겼다 그럼 바꿔달라고 하고 뭐 답안지 또 이제 뭐 하나가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답안지를 체크를 많이 하고 네. 이제 문제지는 사실 제가 다시 바꾸면은 그게 틀리더라고요. 어차피 잘 모르는 맞아, 거. 맞아. 처음 찍은 다음에 예, 정답이야.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했던 치면 게 틀려. 저도 맞아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음. 우리가 그리고 또 그때 시간이 촉박해서 그걸 고치다가 그러기 틀려, 오히려 틀려, 실수할 틀려. 확률이 네. 많아요. 다른 것도 저 바크가 그냥 잘못되면 한 번에 더 누르고 망가지거든요. 처음 네. 찍은 그러니까 거 애초에 그대로. 한 번 풀고 더 볼 생각하지 말고 네. 한 번 풀 때 네. 그냥 집중하게 푸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 같아요. 1차하고 2차하고 같은 교실 맞아요. 그냥 한 곳에 계속 맞아요. 앉아 계시면 되고 2차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요. 예, 예. 그리고 이거 좀 그 디테일인데 우리 학원 같은 데 가면 막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시험지 받으면 칼로 뭐 잘라가지고 무슨 뭐 이거 안 해도 돼요. 스테이플러 두 분 아우 저 안 했어요. 그 뭔지는 아세요? 모르겠네. 아니 거기 막 시험지가 이렇게 막 네. 접어져서 오잖아요. 네. 여러 장이. 네. 이제 그게 시험 보는데 불편하다고 이걸 꼭 하래요. 그러면서 칼로 이렇게 시험지를 자른 다음에 네. 스테이플러 이렇게 찝어서 보라고. 아,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그 저도 안 시간도 없습니다. 저도 안 아니, 해요. 별로 그리고 차라리 그 불편하지 시간에 않아요. 그 시간에 영상을 아, 하세요. 예. 진짜 저는 진짜 그런 네. 거가 이해가 안 돼. 그 넘기는 게 좀 불편하다고 그거를 막 꼭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괜히 네. 손이라도 벼봐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은 네. 그거 하느라고 그 아주머니들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서로 칼 빌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차라리 영상을 그때, 해라, 차라리. 아니면 뭐 하나 더 맞아요. 외우고 하나 더 외우고. 예, 그 스탬플러 그런 거 유튜브에도 많이 떠서 그래요. 막 시험지 뭐 꿀팁 해가지고 막 뭐 스탬플러 찍어가지고 시험지 그렇게 가져가라고 하는데 저도 직접 시험 쳐봤지만 이게 넘기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험에 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그 유튜브 보면은 동그란 거 그 컴퓨터용 사인펜 그 이렇게 아, 네. 찍는 거. 너무 안 좋아요 그거 그냥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거 쓰는 있죠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썼던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안 찌그러져요 이거 저 셀로 가지고 찍는 걸로 했는데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넘어가 그 칼을 넘어가 나가시는 스타일. 양쪽으로 하나는 쓰는 거, 네, 하나는 얇게 아, 하나 찍는 거. 하나 찍는 거 그 찍는 거 부분은 그 네. 칸 넘어가요 이렇게 아, 얇아가지고 예. 어. 괜히 넘어갔다 너무 힘이 좋으신 거 중국 아니에요? 때문에. 힘이 좋으셔서 푹. 왜 그러시는 그냥 그때 가서 제가 좀 정신을 놨습니다 지금. 촬영 끝이라 지금 정신이 났습니다. 우리 네. 여기까지 정신을 놓지 마. 여기까지 하려고. 근데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근데 아까 사실 요거 아까 우리가 뒤로 넘겼는데 네. 요 내용 궁금할 것 같아요. 뭐야?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네. 요즘 유난히 사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제가 나오긴 꼭 나와요. 좀 사실은. 말씀드리고 요즘 싶습니다. 유난히 그래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현업 공인중개사로서 네, 물론 뭐 실망. 길게 말할 시간은 네. 없지만 네네 조금 이제 안심하고 공부에 집중해도 된다 이런 얘기 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네 그님 일단 그 지금 뭐 어떤 학원이든 다 뭐 평생 직업이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솔직히 뻥입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적이죠. 나이 드신 개업공인중개사 옛날 복동보험부터 하신 분들, 부칙 공인중개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다 이제 바뀌었지만은 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놓지 않은 분들은 다 힘들어서 사무실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셨어요. 건물도 몇 개씩 갖고 계시고 경매도 해보셨고 20-30년 동안. 근데 나이 드시면 이게 부동산 하시기 힘들어요. 다만 지금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해놓으시면 10년, 20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중개만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 개발, 뭐 경매 이런 할 수 있는 분야가 계속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특화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있죠, 사실. 근데 부동산 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분명히 이렇게 따놓으시고 업을 해보신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최근에 뭐 이렇게 중개 시장이라든지 플랫폼 들어오고 뭐 프로테크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그런 시장들은 다른 분야도 다 그래요. 어떤 금융 쪽도 그렇고 의료 쪽도 그렇고 법률 쪽도 그렇고 요즘 분야별로 다 AI 인공지능 다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요즘 메타버스 나와가지고 VR 직방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걱정하면은 공인중개사가 뭐 사실은 필요 없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네. 여러 분야로 한번 꿈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현주 와, 공인중개사님. 너무 구이 매니저님이 이제 멋있게 당황했어요. 말씀하셔가지고 아, 어떻게 이제 오징어네. 아니 근데 구이 매니저님 말에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왜냐면은 이 역에 이제 입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남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인생이 뭐 몇십 년 훨씬 더 많이 남았을 텐데 근데 이 부동산 입문을 하면서 다른 길로도 또 나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은 그냥 이 길 그대로 하고 본인이 선택을 했잖아요. 저도 이게 저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면은 그곳에 꼭 길이 있으니까 예, 꼭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직업이든 부정적인 시선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라서 그 기사만 봐서 그렇지 모든 직업에마다 다 그런 부정적인 시선인데 이걸 하나같이 다 신경을 쓰면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냥 내 주관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트 두 분 모시고 아니 엘리트는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 시험 경험이, 전략 네, 노하우 도움이 됐습니다. 라이브 토크쇼. 네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느라 출연인데. 아 맞아요. 수고하셨고 이제 예비 공인중개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라이브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그거 뭐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팅. 야 너도 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 어색하죠 인위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공인중개사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야, 너도 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 오케이.